안녕하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앞에 있는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라고 하는 책은 1997년 있었던 IMF에 대한 이 내용들, 기록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연히 이제 서점에 가서 보이자마자 바로 이제 냉큼 샀어요. 왜냐? 1997년 IMF에 대한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을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워서였죠. 그래서 저는 저 책을 몇 차례나 읽었습니다. 1997년 1월 한보 사태가 터질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이 부도라는 이야기만 하면 이 관료들에게 엄청나게 극노를 했답니다. 왜냐? 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미 경제 위기의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위기가 올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이회창과 김대중이 이 다음 대통령을 앞두고 서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 부도를 최대한 막고 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그가 외쳤던 IMF 재협상을 하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정리해고 그리고 파견 근로를 허용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몰랐던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알아가게 된 거죠. 되게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IMF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은 당연히 일하면 다 정규직이었어요. 비정규직이 없었고 파견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계약직도 없었고. 근데 IMF 이후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이 생기면서 이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고, 그 이후로 이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삼성전자도 이 외국인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금융기업들, 은행들은 60%, 70%까지 외국 자본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나라 전체는 분명히 성장한 게 맞고 선진국 반열에도 올랐었습니다만은 이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비정규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질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연봉이,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이다. 어떤 이 금융기업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는 둘이 합쳐서 연수입이 3억이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비정규직이어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둘이 합쳐서 겨우 6천만 원이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일도 되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둘이 합쳐서 연봉이 5천인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3억, 한쪽은 5천만 원. 맞벌이 부부가 같이 일해서 번 돈 말입니다. 이 정도로 이 보통의 가정들도 간격이 되게 많이 벌어진 것, 이 빈부의 격차가 혹은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IMF 위기 이후라는 거죠. 또한 김대중 정부 시절 이 신용카드를 모두에게 다 남발해서 발급해준 이후에 이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되게 씁쓸한 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경제 위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인 거고, 이 위기에 또 그 당시 IMF 이후에 벌어졌던 그 엄청난 충격이 이번에 또 벌어질까 우려스럽죠. IMF 때는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고 이 외국 자본들이 대거 들어오고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 때에는 이 재벌들이 엄청나게 집중된 자신들의 부를 더 이제 아래 세대로, 재벌 4세로 넘겨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주식을 늘리기 위해서 주가를 대폭 폭락시키면서 더욱더 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외국 자본으로부터 더 잠식이 될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CJ나 LG나 SK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주의
주요 7대 이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자본시장의 점유율이 40%인가 50%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되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많은 이 자본시장의 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그네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이 대기업의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이 추락시키는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신세계 정용진이라고 하는 놈이 이마트 주가가 30만 원이 된 게 6만 원, 7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그 놈은 자신의 성과급을 뻔뻔하게 받아갔어요. 10몇 억을. 그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이 경영진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애쓰고 주가가 떨어지면 해명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되려 떨어지게 만들어서 더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본시장의 폐해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고 재벌들 위주의 이 그들의 부를 위해서 온갖 언론과 교수라고 하는 놈들과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다 그들을 추종하다 보니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개미들의 재산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기업 재벌과 족벌과 놈들이 이 기업의 경영을 망쳐서 엄청난 손실을 입혀도 재벌가 족벌가라고 하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더 망해가고 있고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저 필리핀 수준으로 전락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지만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에게만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더 강요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이 부동산 키우기에만 앞장서고 있다 보니 나라 꼴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1997년 벌어졌던 그 IMF보다 더 충격적인, 더 심한 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상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시장이 나아지고 한국의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7대 재벌, 30대 대기업, 그들이 대한민국의 부를 편중해서 가져가다 보면 더 이상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많은 개미들이 사정이 나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변하기 위해서는 자나 우나 정치적인 그 진영 논리에 빠져있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보통의 사람이든 기업을 하는 기업인이든 중소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전부 다 집중해서 앞으로 닥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